자, 2023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것에 영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할게요. 뭐 해설 강의는 저 말고도 다른 훌륭한 영어 강사분들이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강사들이 자신도 모르고 또는 알고 학생들에게 영어의 문법이 해석의 절대적 값인 것처럼 해설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나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저 선생님처럼 되려면 문법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해석해야,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번역해야, 전 번역이라 할게요. 번역해야 내가 되는구나, 영어가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고자 다른 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찍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자신도 모르고 알고 또는 학생들에게 영어 문법의 절대적인 값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 이것이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석할 때 문법적으로 이해하지 않지만 뭐 체득이 됐다고 말하면 뭐 그럴싸하죠. 근데 사실 체득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도 아니에요. 몸이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몸이 체득을 했다? 언어를 몸이 체득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꾸민 거예요. 체득한다는 말 자체가 몸이 습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전거 탈 때 하는 얘기죠. 또는 수영할 때나 야구할 때 하는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인데, 스포츠와는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자전거는 원숭이도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전거 탈 수 있죠, 물론. 원숭이는 언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슨 체득이라는 등 이런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이거를 분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값이 있어요. 이미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이것이 있는 것처럼, 문법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 속에 뇌에 들어있는 것을 구태여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하면 될 걸 구태여 이것을 또 따로 분석해 가며 해석한다는 게 과연 현명한 짓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어 문법 없이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은 또 과학적으로 증명됐던 부분이에요. 인간이 문장을 읽을 때 문법으로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고 문법은 나중에 파악하더라 라는 것은 뇌과학에서 이미 실험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문법적 분석해 가면서 자르고, 그렇죠? 이거 자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좋지 못해요. 못합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One of the criticism of Stoicism by modern translators and teachers is the amount of repetition. 자, 비판들이 있어요. 스토이시즘에 대한. 근대 통역관, 번역관이나 또는 선생님들에 의한 비판이 바로 반복이라는 거예요. 자, 스토이시즘은 스토아 학파라는 거고요. 그의 비판이 뭐라고요? 반복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복이 많다. Marcus Aurelius, for example, has been dismissed by academics as not being original because his writing resembles that of other earlier Stoics. 자,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예를 들면, 예를 들었죠? 그리고 앞에가 주제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말 읽을 때 예를 들면 앞에니까 주제문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영어만 들어가면 이렇게 구조 독해를 하려고 하는데, 구조 독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국어 읽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마르커스 아울리우스는 뭐라고 해서 디스미스 됐대요. 디스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무시됐다는 얘기거든요. 아카데믹스, 학계가 무시했어요. 그것은 바로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라이팅이 그 다른 또는 초기의 스토익스와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대시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선생님들은 자꾸 리젠블 나가면, 대시 나가면 이거 혹시 대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 것 자체를 다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된다고 앞에 자르고 이렇게 변하는 선생님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자라 보니까 이거 주어 동사가 없네. 그럼 대시 명사야. 그 수식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 많아요. 이 대시 보자마자 혹시 대절하냐?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영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시 저것 그것 이것 그렇게라는 뜻인지 아니면 관계사인지 아니면 대명 접속사인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것이 결정되는 건 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요거를 보자마자 그거를 예상에 나도 모르게 툭 떠올랐다면 잘못된 나쁜 습관인 거죠. 나쁜 습관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여튼 자, 그의 라이팅이 바로 초기의 스토익에 그것을 닮았다는 거예요. This criticism missed the point. 그래요. 이러한 비판은 사실 미스 포인트죠.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Even before Marcus' time, Seneca was well aware that 나갔죠? 관계사, 접속사, 볼까? 이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대신 그냥 대시예요. 그 이상 의미들 두지 마세요. Aware that there was honorable borrowing and overlap among the philosophers.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많은 차용이 있다는 거죠. 빌렸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오버랩 됐다는 거죠. 겹친다는 거예요. 필로소퍼 사이에서도 많이 겹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That because real philosophers weren't concerned with authorship, but only what worked. 그것은 왜냐하면 진짜 필로소퍼들은 관계가 없어요. 예? 그 아더십에 그 저자에 관한 내가 저자라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것이 워크 작동하느냐 제대로 작동했는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But improperly they believed that what was said mattered less than what was done. 좀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믿는 건 바로 얘기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보단 얘기되는 것이 매로라는 거야. 여기서 매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는 학생들 알겠지만 요 단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매로는 사실 물질이란 말의 substance에서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로란 단어가 mother란 말도 돼요. mother가 어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모든 것이 나오는 거. 그래서 중요하단 말도 되고 이 단어가 물질이란 말도 돼요. 명사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나오는 거, 다시 말하면 물질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죠. 물질이 아닌 거는 다 가상의 세계니까 중요한 건 이 물질이었던 거예요. 근본, 뭐의 근본.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중요하게 그들이 생각했던 건 정말 말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했던 것보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This is true. Now it was then. 그쵸. 그것은 지금도 사실인 거죠. 예?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과거 그랬던 대로 사실이에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이에요. You're welcome to take out of orders the great philosophers and use them to your own liking. They are dead. They don't mind. 여러분 언제나 환영이에요. 모든 단어, 위대한 철학자들의 단어를 가져다가 그들을 이용해서 너가 own liking, 네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이용해. 다 웰컴 환영이야. 그들은 죽었거든. 농담하는 거죠. 그들은 신경 안 써. 마인드 없어. 신경 안 써요. Feel free to make adjustments and improvements as you like. 자유롭게 feel free. 자유롭게 adjustment. 이게 조절하는 거죠. 자유롭게 약간 바꾸고 그리고 개선도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adapt them to the real conditions of real world.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adapt에 적용시키는 거죠. 리얼 세상에다가 리얼 세상의 리얼 컨디션. 그러니까 리얼 세상의 리얼 조건에 맞춰서 또 adapt 다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The way to improve to prove that you truly understand what you speak and write. That you truly are original. It is blank. 그러니까 이게 대시 있고 옆에 대시 있으니까 앞에서 꾸며주는 that 오케이 동사 that 이렇게 한다면 이주는 동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국어를 그렇게 안 하듯이 예? 의미로서 이것은 저절로 누가 구별할까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여러분의 뇌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별해 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언어는 인간이 만든 틀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을 두 가지로 봅시다. 의식의 세계와,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가 공부라는 세계와, 그다음에 공부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로 그냥 잠재의식을 할게요.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어라는 것은 우리 국어 마찬가지로 의식이 약간 섞여 있고 잠재의식도 섞여 있어요. 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모호하다고 해서 전부 다 의식의 세계로만 몰아간다든지 또는 무의식의 세계로만 몰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예를 들어서 understand가 이해한다는 뜻은 의식인가요? 무의식인가요? 사실 의식의 세계로 볼 수 있겠죠. 이해한다는 것을. 그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understand 하면. 근데 이 문장의 구조는 어떤 것 같아요? 의식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의식일 것 같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구조는 누가 만들었죠? 의식의 세계에서 이렇게 쓰자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두세 살 넘어가면 발현되기 시작하죠, 언어가. 그 몸에 들어있던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독해도 빨라지고 정확해지며 문맥을 놓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꾸 자르고 가는 습관 너무 안 좋은 습관인데 선생님들이 해석할 때 보니까 자꾸 자르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그들도 어려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죠. 선생이라는 것은요, 배운 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왈 맹자왈 되는 겁니다. 지금 공자왈 맹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책 자체가 뭐냐면 옛날 거 받아다가 그거 자유롭게 adjustment. 이 just라는 단어도 알다시피 딱 맞다 뜻이에요. just가 그 justify가 정의롭다 뜻이잖아요. adjust니까 to 뭔가 딱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잘 조절해 가라는 거죠. 그리고 개선도 하고 해야죠. 개선도 없고 그리고 adjustment 뭐 바꿔가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갖고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과거의 고통을 그대로 현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과거에도 받아들이되 개선할 거 개선하고 좀 바꿔라. 리얼 세상에 리얼 컨디션에 맞춰서 개작하라고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가르치는 건 옛날 거. 하여튼 그래서 아니면 the way 길이 있어요. 근데 입증해요, prove. 당신이 진짜 이해했는지 말하는 것을 그리고 쓰는 거 진실로 당신이 오리지널인지 그 길은 뭘까요? 왜 얘기했죠? 그들을 해보는 거, practice. 실제, practice란 말은 실제 해보는 거야, practice가. 그래서 그들을 실제 해보는 거. 이게 정답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많아요. practice란 단어에 s가 붙으면 관습이란 말로 바뀌거든요. 이걸 외우는 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습이란 말이니까 그들을 관습화시켜라 라고 잘못 본 학생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도 그럴 수 있어요. 해석은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진실로 말하는 것을 진짜 해보는 거.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긴 한데 이게 왜 관습일까요? 뜬금없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는 프랙티스하는 단어가 실제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들 S가 붙으니까 실제들 많이 그렇게 해. 그럼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거 이걸 관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랙티스는 그냥 관습이 된 거예요. 실제 해보는 거. 2번 오답이 많았는데 자신의 글을 쓴 거를 to yourself 너 자신에게만 간직하는 거잖아. keep. 그러니까 몰래 나만 간직하는 거야. 이건 아닌 거 아시겠죠? 분명. 이거 해석을 잘못했다 보고요. 내 생각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거죠. 실제 해보는 거. 내 생각에 이거 해석하지 않고 당신의 쓴 것을 keep이라는 단어를 아마 해석할 때 지키다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키다. 이 지키다라고 좀 많이 나오기 전에 유지하다 말도 있고. 그러니까 한글을 외웠어요. keep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의 세계에서 외웠던 단어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언어의 세계와는 격차가 있어요. 킵이란 단어를 지키다라고 분명 외웠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쓴 거를 지키라고? 그러면 이거네. 네가 말한 것을 알고 오리지널티를 하는 거, 리얼 세계에 적용하는 거. 뭐야? 네가 쓴 거 지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너가 쓴 거 지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잘못은 뭘까요? 킵은 지키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킵은 키핑한다고 하죠. 유지하다의 개념이에요. 유지하다.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골키퍼가 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골이 들어오는 걸 못 막아서 유지하는 거예요. 킵은 막아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eep your writings는 너의 말한 것을, 너가 쓴 것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너가 쓴 것을 너 혼자서 유지. 자기가 킵해놓은 거죠. 자기가 딱 간직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게 혼자서 간직하다, 몰래 간직하다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끝도 없죠.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다 설명한다는 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 듣고 만약에 와우, 킵이라 그렇게 근본 의미가 되어 있구나. 뭐 프랙티스가 S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인가? 되게 힘들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독해를 제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가 한두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 독해를 제대로 느끼면서 하신다면, 제가 다시 말할게요. 느끼면서 하는가. 이 단어를 느끼면서 한다면 단어가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 것이 되면 한글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독해든 리스닝 하는 사람은 제 앞에 적어놨죠. 최대한 100%는 아니겠지만 해석하지 않고 의미가 들어와야 해요. 어느 정도. 100%는 듣기는 100%여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리스닝의 제일 원칙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리딩은 약간 예외예요. 리딩은 우리가 시험 볼 때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은 해석을 조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말했듯이 조금이라고 했지 100% 한글로 바꾸면서 해석하는 건 좋지 못해요. 조금. 그러니까 50%든 뭐 70%든 그거 자기 능력에 따라 다르니까 수치는 제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자꾸 해석하는 버릇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단어가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독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There was a lot of borrowing and overlap. 이런 들어볼까요? 여러분, a lot of가 많다는 뜻인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there was가 있다는 뜻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글을 바꾸지 않더라도 there was 하면 a lot of borrow, 빌리다 뜻이죠? 근데 많이 보시면 borrow가 빌리다라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borrow가 오버랩은 오버랩 갈까요? 오버랩 같은 경우도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오버랩이 어떤 건지 좀 아시죠? 아마. example로 볼까요? 네, example을 우리가 예시라고 하지 않고 example 해도 이해 가셨죠? 그 정도로 해석이 안 할수록, 해석을 하지 않을수록 더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거.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거의 적이라 봐도 좋아요. 독해는 약간 예외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줘야 해석 안 하는 부분과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리스닝을 해석하면 절대 그 속도로 못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도 리스닝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글과 리딩과 리스닝은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어휘를 배우기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독해를 통해서, 해석 능력을 통해서 리스닝에도 도움된다는 건 기정사실인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